여러분,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질문 뭔지 아세요? 정말 온, 오프라인 가리지 않고 정말 수도 없이 듣는 질문. 전치사 해석할 수 있는 공식 있나요? 부동사 해석할 수 있는 공식 있나요? 전치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해석할 수 있는 공식 있나요? 만약에 이 공식대로 해석했는데 틀렸으면 어떡해요? 근데 사실 영어 공부하면서 이 질문 한 번쯤 생각 안 해보신 분들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질문을 어떻게 내 안에서 다룰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영어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이 무엇일까요? 선천적인 언어 구사력, 말을 잘하는 능력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성인이 언어 학습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능력은요, 바로 귀납 추리력이에요. 귀납 추리력. 영어 학습에 관한 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무작정 많이 들어라, 무작정 많이 읽어라, 어린아이들이 모국어를 배우듯이 해라, 혹은 문법을 배워라, 또 다른 사람 문법 배우지 말아라. 진짜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사실 이 모든 것들이요, 이 귀납추리력으로 설명하면 앞뒤가 맞아요. 일단 영어 학습에는요, 다른 학습도 마찬가지겠지만 연역적 바로 되게 어려워. 연역적 학습과 귀납적 학습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연역적 학습은 바로 진짜 어렵다. 근데 말이 어렵지. 연역적 학습은요, 말 그대로 먼저 제시해 주는 거예요. 이건 이럴 때 이 뜻이야. have pp 현재 완료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뜻으로 쓰는 거야. 이렇게 알려주면서 그거와 관련된 예문을 여러 개 제시해주면 다 큰 성인 학생은요, 그거를 다 해석을 해보고 이건 이런 뜻이구나 하고 이해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연역적 접근이에요. 반대로 귀납적 접근은요, 스스로 발견하는 터득법이에요. 자, 그래서 어떤 전제나 가정, 규칙 전혀 없이 엄청나게 많은 예문을 받아들인 다음에 스스로 규칙을 터득하고 이해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린애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엄마가 빨갛고 뭔가 이렇게 좀 먹으면 맛있는 어떤 이렇게 동그란 걸 보고 자꾸 애플, 사과라고 하네? 이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저게 사과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게 바로 이 귀납적 접근이죠. 자, 그래가지고요, 이 연역적 큰일 났다. 이거 발음이 안 돼. 이게 제가 학교 때 중급 불어 강독이라는 수업이 있었는데 이거를 줄여서 준불강이라고 했거든요. 발음이 끝까지 안 되는 거야, 나는. 근데 이거 똑같네, 지금 연역적. 자, 다시 한번 이렇게 먼저 제시해주고 규칙을 말해주고 공식을 말해주는 연역적 접근법은요, 당연히 성인 학습자에게 유리해요. 성인 학습자는 뭐가 있어요? 분석력이 있고 인지 능력이 있죠? 그러니까 시간을 엄청나게 아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반면 귀납적 학습법은요, 100% 이걸로만 공부를 하겠다라고 하면 어린아이들한테 유리해요. 어린아이들은 분석력,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대신 뭐가 있어요? 시간이 있죠. 시간이 많아요. 그리고 선입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렸을 때부터 영어 노출이 많았고 이제 부모의 투자로 영어를 많이 배웠던 사람은, 혹은 본인이 영어를 좋아해서 영어를 많이 배웠던 사람은 이제 자기가 공부한 방식이 있으니까 영어는 무조건 많이 듣고 많이 하는 거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이제 다 큰 성인이 되어가지고 어떤 연역적 접근으로 배운 사람들은 문법은 일단 중요해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앞서 뭐라고 했어요? 성인 학습자는요, 뭐가 유리하다고요? 네, 연역적 학습이 유리해요. 형식이나 규칙 말해주고 적용해보세요. 시간 엄청나게 아낄 수 있어요. 그래서 저의 교육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밑에 있는 베이스는요, 어린 시절에 어떤 기납적 경험으로 영어를 터득한 적이 없는 그 성인 학습자들을 위한 컨텐츠다라는 걸 저는 항상 인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 큰 성인이 돼서 영어를 배우기 시작한 성인들한테는 문법 규칙 정말 중요하고요. 전치사와 기본동사의 코어 의미 정말 중요해요. 자, 그래서 저는 항상 이걸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더 쉽게, 그리고 조금만 더 넓게 적용할 수 있게 알려드리려고 노력하는 게 제 일이죠, 그게.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합쳐서 해석력이라고 부르는데, 이 해석력이 없으면 뭐예요? 당연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죠. 아무리 영어를 배워도 이게 산발적으로 흩어지기만 하지 모이지가 않는 거야. 자, 그런데요, 이렇게 규칙과 그 적용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영어가 70%면요, 나머지 30% 이거는요, 이 규칙으로는 배울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언어, 특히나 영어. 제가 프랑스어도 배워봤지만 이 영어는요, 규칙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언어예요. 즉, 다시 말해서 영어의 어떤 부분, 전치사, 기본동사, 어떤 몇몇 문장의 형태들이 너무나 뜻이 방대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쓰여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거야. 그러니까 학습할 엄두가 안 나겠죠? 너무 많으니까, 방대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공식을 찾게 되는 거고요. 근데 여기 다시 한번 이 30%는요, 공식이 적용되는 부분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공식이 적용되지 않는 이 부분에서 계속 질문이 나오는 거야. 선생님, 저 어떻게 해요? 틀렸는데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30%에 대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귀납 추리력이에요. 귀납 추리력. 여기에서 이제 영어 초급, 중급자가 고급자 혹은 원어민급으로 상승을 하냐 못하냐가 달려 있는 거죠. 이 귀납 추리력이 한번 생기면요. 어떤 표현, 예를 들면 전치사라든지 구동사 이런 표현에 대해서요. 뇌피셜이 아니고 합당한 추리력을 근거로 여기에서는 이게 이런 뜻이구나. 이런 상황에서는 이 전치사나 이 표현을 사용해서 말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능력이 생겨요. 이건 저는 능력이라고 부를게요. 이게 바로 언어력, 영어력이 되는 거죠. 자, 아까 이 질문들로 돌아가 볼게요. 저는 이 질문들을 보면서 굉장한 불안감을 느꼈어요. 이 불안감이 저는 정말 안타까웠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영어 공부 의지가 굉장히 많이 꺾여요. 왜냐고? 틀렸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 포함해서 내가 생각한 것이 확실한 정답이 아닐 때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돼요. 꼭 학교 다닐 때 시험 문제 틀린 것 같고 그 트라우마가 지금까지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이건요, 여러분, 틀린 게 아니고 경험치가 늘어난 거예요. 제가 좀 놀란 것이 우리 클래스 101에서 제가 진행하고 있는 이 교재 있잖아요. 이 교재는 워크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해석으로 완성을 하는 책이죠. 자,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문제를 하나하나 해석하는 것을 두고 문제 풀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해석이 조금만 빗나가도 내가 이 문제를 틀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그래서 느낀 게 이게 약간 시험으로 느껴지는구나. 자, 그래서 이게 틀리는 것까진 좋은데 자꾸 이게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면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죠.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스트레스가 되고 결국엔 포기하게 돼요. 저도 굉장히 많이 부딪힌 고비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결론은요. 이런 생각이 들 때는 내 심리를 어떻게 딱 다루는 게 중요해요. 결국 심리전이죠. 나를 어떻게 다루면 되냐면 이거는 틀린 게 아니고 경험치가 늘어난 거야. 새롭게 알게 되었으니까. 그리고 내가 생각한 의미가 아니었어. 틀렸다고 해도 절대 불안해하지 마세요. 수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치사의 경우 10가지의 의미, 한 10개의 서로 다른 의미를 4, 5번 정도 서로 다른 문맥에서 정확한 해석으로 인풋이 들어오면 내 안에 이 표현에 대한 귀납 추리력이 생겨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상하게 그냥 때려 맞춰도 해석도 맞고 스피킹에서도 적절하게 쓸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자꾸 현재 해석도 틀리고 영작도 틀리고 스피킹 틀리고 정말 너무너무 많이 틀려서 교정을 하는 이 빨간색 펜이 너무너무 많다고 해도 좌절하지 마세요. 틀리는 것이 아니고 경험치가 쌓이는 중입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이 경험치가 쌓여서 뭐가 된다고요? 귀납 추리력. 저를 믿으셔도 좋습니다. 불안해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모두 환영이고요. 우리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이바이.